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했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하는 사드 3불 준수를 중국이 공식 입장으로 밝힘에 따라서 양국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되느냐, 이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이 이날 이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면서 안보 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박진 장관이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이어서 새로운 관리,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간에 대외 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 존중이자 자기 존중이며 이웃 간의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연 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3불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3불은 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서 3불을 약속해 주면서 군사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사드 3불이 한중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라고 주장을 해온 반면에 한국 측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측은 약속이나 동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한중 간의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불에 더해서 일한, 그러니까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중국 측이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해가지고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난 4월에 제기됐었습니다. 만약 3불 일환이 사실이라면 사드 3불이 우리의 미래 군사주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사드 일환은 현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구두로 3불 일환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설명을 했지만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런 설명 자체를 외교적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3불 일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왜 사드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무슨 보따리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기세등등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갑질하면서 큰 소리를 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마치 죄인처럼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대로 3불 일환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약속한 한한령 해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변변한 항의 한번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사드란 용어는 한중 간의 외교에서는 사실상 금기였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4월 7일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란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사드 갈등 같은 관계 악화 상황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지난 6년간 방치되었던 사드의 정식 배치라든지 추가 배치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이런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식민지인 한국의 총독인 듯 발언하는 저 무례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혹시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위적 방위 수단인데 중국은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드 레이더의 감지 범위에 중국도 포함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는 북한을 대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 탐지 거리가 600에서 800km로 중국 산둥반도의 극히 일부만 레이더 권역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을 향한 그런 레이더를 전혀 가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북동지역 극히 일부만 포함된 것인데 반해서 중국은 우선 산둥반도의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5월 2일 산둥성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대상 레이더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내인먼구의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최대 탐지거리 3000km의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2016년 2월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인접지역인 헤이룽 장성의 샹하산에 초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에는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서 산둥반도에 배치했습니다.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최대 탐지 범위는 700km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그런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한 번도 우리 정부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왜 또 사드로 한국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초장부터 길들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갈수록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여기에 치포 동맹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까지 거론되니까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5일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의 문제라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싱하이밍 대사는 한 신문에 긴급 기고문을 보내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어서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에 22조 달러, 그러니까 2경 5,102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 이 말은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등을 돌리면 사드 배치 때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따를 것이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중국의 생떼와 우격다짐에 대해서 이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버릇을,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더 이상 중국을 큰형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외교는 끝장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거 사드 보복 때와는 대한민국 이상이 달라졌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